자, 이제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 관련한 쟁점들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스톱. 그러면 이제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유효인 법률행위를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무효가 아닌 게 뭐야? 유효인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제 보면서 이거 취소 고르거나 유효를 고르란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 지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읽어보면서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읽어보면서 영감이 떠오르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시인들 다 죽었어요. 영감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뭘 골라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고르거나 혹은 유효인 법률행위를 골라야 된다. 그럼 이제 유효인 법률행위는 아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통정 나와 있죠? 무효죠.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답이 되겠다.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3번. 자, 한 번 나오는 거죠. 민법. 자, 우리 강행 규정의 하나 예시가, 효력 규정의 하나 예시가 기본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도박 채무 우는 나와 있죠? 민법 103조 위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공무원의 내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뇌물 주기로 한 거잖아. 이게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돈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뇌물 수수 약정해봤자 무효니까 나중에 안 줘도 된다고 이런 일들을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협박을 하거든. 뇌물 수수 약정을 불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무원에 비해 있다. 그러면 이제 뇌물 수수를 굳이 할 일이 있다. 그럼 먼저 받고 나서 어떻다 뭘 일을 처리해 주든 선불 받아야 돼요. 후불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유효인 법률행위를 골라라 이런 식의 취지. 그리고 여기서 유효에서 세 가지 나왔었죠. 허가구역 외의재개사의 중간생략 등기 있었죠.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따랐던 거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것에 위반한 약정 등은 뭐가 된다? 다 유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건 뭘 골라라? 유효를 골라라든가 또는 통정 허위 표시를 골라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고. 그걸 보면서 멍하니 보면 안 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게 뭐라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겠죠. 근데 시험에 안 나와. 사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통정 허위 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삼을 수 있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뼈대를 잡아야 된다고 무효, 절대적 무효 이런 거 있었고요. 또 그 정도.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약정. 미친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 되겠습니다. 이건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안 하시나? 무효라고요. 오늘부터 배운 사람답게 무효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뻥은 쳐도 된다. 이게 뻥은 쳐도 된다. 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돈 벌면 다 갖다 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약정을 했어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무효야. 무효. 돈 벌어도 안 갖다 도 돼 해서 법대로 살기가 어려워. 싸가지 없다 소문나. 자, 그 다음에 불륜관계. 더 이상 뒤에 볼 거 없어. 이게 부첩계약이죠. 부첩약정. 이건 무효가 되게 된다. 103조 위반. 적극하듯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유효가 되는 거죠. 관계 당사자 전 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만약에 여기다가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요것도 뭐야?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고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속 규정. 일반적인 의미에서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건 최소한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아까 이거 나왔었죠? 뇌물약정, 뇌물수수. 이건 무효. 그래서 공무원한테 청탁하면서 뇌물 주겠다고 개뻥 터도 됩니다. 백날 얘기도 돼. 왜? 민법 103조 위반 안 줘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성깔이 있으면은 묻어버리는 수가 있겠지. 야산에다가. 그래서 하여튼 법적으로는 죽어도 어떻다?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럼 생각을 뭘 해야 돼? 첫 번째, 유효를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에서 무효.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정의 표시라든가 또는 유효인 법률행위도 있겠고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것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찾아보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과도기 총론 위압벌 약정은 아까 103조 위반 무효라고 그랬었고요. 도박, 우는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 범죄 행위와 관련되면 무효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건 이제 허위 증언이 전제가 돼 있지. 아니 예를 들어서 증언하는데 이런저런 비용에서 30만 원 보통 준다. 근데 1000만 원 줄게라고 했다면 이건 분명히 위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 위반해서 무효 이렇게 될 테고, 공무원의 직무행위 아까 나왔었죠? 뇌물수수 사건. 그 다음에 자 지금 허위의 근처당권을 설정한 행위,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관련이 없죠. 둘 다 무효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는 의사 표시, 상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얘기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자, 바로 통정 허위 표시나 비진의 의사 표시, 일괄 사직의 의사 표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까 비진의 의사 표시, 물론 그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또 여기다 유효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예시를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아주 많이 나와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실 마음에 준비할 때 그러면 이제 무효가 아닌 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 유효인 법률행위가 하나가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하나가 있다. 그 외에 통정 허위 표시 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이게 103조 위반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는 유효도 있을 수도 있고 취소도 있을 수가 있다. 또는 통정의 표시도 있을 수가 있다. 이 훈련이 돼야 된다고. 문제 보고 아까 쓱 봐갖고 비슷하네. 방금 얘기해줬으니까 다 외웠겠지. 그렇게 가면 안 돼.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보니까 무허가 건물의 임대인이 이거 유효입니다. 에? 자, 우리가 무허가 건물 또 미등기 건물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자 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단이 들어가면 거의 한 7, 80%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을 모르잖아.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자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다 법을 모르니까 그냥 능력과 건물 지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기가 막힌 양반이야. 그 90년대 후반에 집을 짓는데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하여튼 많이 배우신 분은 다르다. 이게 결론에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 지금 이건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험사고 이거 있잖아. 가끔 멍청한 놈들 일본 여자친구랑 여행 가면서 무슨 보험을 또 들어요. 그리고 꼭 가서 급하게 죽어. 그리고 와서 보험사에서 보험을 청구해. 왜 인생을 구겨요? 사람이 사람 죽이지. 그럼 걔가 사람을 죽이나?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멍청하게 보험을 청구를 해. 원수 같은 여자를 죽여버렸다고.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냥 뭐 뜻한 바가 있으니까. 알아서 할 문제야. 나를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시비를 걸어. 그거 알아서 할 문제야. 그리고 조용히 들어와서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조용히 삶을 살아가면 돼. 안 걸린다고. 근데 멍청한 이가 어떻게 해?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해. 그럼 보험사가 어머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어요. 아유 가슴이 아프다. 보험도 마침 가입했는데 넉넉하게 보험금 줄 것 같아요? 보험 약관을 다 지켜도 안 줘. 계속 소송 붙잖아요. 보험금 지급 청구 수익이 되게 많이 붙는다고. 난 보험 드는 사람 별로 이해 안 되대. 보험 열심히 납입하면 뭐하냐고. 나중 가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갖고 보험금 안 주려고 몸부림을 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보험 들었다가 죽어. 그럼 보험금을 가족들이 받나? 아니, 가족들이 소송을 해야 돼.
어쩌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보험 같은 거 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에 일본 가서 어떤 여자친구를 몇 명을 죽였던 애인데 걔가 와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어떻게 조사 들어가는 거지. 한국도 아니고 일본인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하자마자 죽은 것도 더더욱 이상하고. 그럼 이제 보험 관련 그쪽에서는 보면 아 이놈 또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추적을 해. 보험 계속 안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경찰에 고소를 해. 고발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보험금도 못 받고 깜빵도 가야 되고. 하여튼 멍청한 새끼들 많아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학생부터 중개사 민법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 어떻게? 이런 개수작하면 작살난다는 거. 이쪽 보면 법 전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걸려, 법적으로.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나 자격증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상당수가 안 걸려요. 왜? 안 걸릴 정도까지만 해. 증거를 남기지 않아. 그리고 법을 아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서, 자, 이건 무효죠. 103조 위반. 그러니까 무효니까 보험금 지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될까? 이건 유효라고 그랬어요. 이건 유효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이게 약촌 오거리 사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건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무효인 법률을 하려면 미리 돈을 받는 게 좋겠다. 근데 얘들 다 돈 못 받은 애들이야. 돈 못 받고 나서 나중에 돈 지급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로 해서 지급을 거절했던 사람 다 하나하나 또라이들이고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 어찌됐든 불법적인 행위에 매개가 되면 일단 받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 그래서 유효 두 가지가 있었죠. 기역, 디귿은 유효.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뭐가 된다? 바로 무효,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볼까요? 아우, 더럽게 많이 나와, 이거.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그렇죠. 스톱, 취소, 유효,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거 다 걸러내야 돼. 단속 규정 걸러내야 돼. 유효, 무효를 따지면 안 되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이렇게 전제가 깔게 되면은 항상 마음속에 유효가 있는지 취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단속 규정 위반 유효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돼. 해서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어서 불구한다. 이건 취소죠. 취소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건 무효가 될 테고 이건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 대상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허위에 근쳐놓고 맨날 기어나와. 이거 통정허위 표시죠? 무효는 무효인데 통정허위 표시죠? 103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무효라고요. 그래서 103조는 아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유효입니다. 다운계약서 유효라고요. 다운계약서가 무효가 돼버리면 계약금 매매대금 등기 넘겨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무효로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은 팔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서로 등기를 넘겨주고 대금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어진다고. 아니라고. 이건 유효라고.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이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극가담 나와 있죠? 적극가담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값 해서 지금 무효가 되는 건 뭐 하나 있어? 릴 하나만 무효가 되게 된다. 103조 위반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유효 무효의 문제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온 것들을 제가 이제 103조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은 항상 문제를 바라보실 때 관점, 그 체계가 잡혀 있으면 좀 쉬워요. 103조 위반은 무효가 있고 그다음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무효가 있을 테고 통정의 표시 무효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고 이렇게 곳곳에 유효인 법률행위도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아우 진짜 많이 나온다.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자 다른 거 빼버리고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적극 가담 나와 있죠? 그러면 답을 외울 게 뭐야?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죠?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짜증내는 거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데 짜증내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해. 뭐 얘기만 하면 지랄할까봐 그냥 움찔해갖고. 그때 이제 나중에 그 얘기하죠. 왜 나보고 얘기하냐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 사팔뜨기라서 시선 처리가 안 돼. 진짜 그래요. 가끔 이제 학원 강의 전에 이제 다른 학원 다닐 때 어떤 수험생이 와서 따지는 분이 있어. 왜 나만 보고 자꾸 이렇게 짜증내면서 얘기를 하냐고. 사팔뜨기라서 그래요. 어떤 아줌마 왜 나를 안 봐주냐고. 사팔뜨기라 그래요. 봐도 시선설이 안 돼. 다시. 또 그럼 진짜 그런다. 진짜 사팔뜨기일까 아닐까? 우리는 막내 누나가 얘기해줬어. 아주 미세하지만 사팔뜨기 끼가 있다. 그래서 밖에서 멀리서는 안 보여. 그게 보이시나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문제를 읽으시면 안 돼.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제2 매매계약 무효, 선의 제3자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답은 4번인지 5번에 무조건 나와. 7년 동안 5번 냈는데 4번인지 5번에 나와.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 나오면 갑을 병 전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자, 갑이 먼저 누구한테 팔아야 돼? 을한테 팔아야 되죠? 문제 읽지 마요. 문제 외워갖고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병한테 팔아야겠죠? 얘가 적극 가담을 해줘야 돼. 그래야 문제가 구성이 돼. 만 적극 가담 안 해보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끝나. 그리고 이때 이 내막을 모른 맑은 영혼, 갑을 병, 정, 선의가 나와야 돼. 그래야 얘기가 전개가 된다고. 그럼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통정의 표시 파트에서는 병은 소유권 취득해요. 선의고 가시 있다 할지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미리 다 외우셔야 된다고. 7년 동안 5문제 똑같은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4번.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의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틀렸죠? 그죠? 정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정을 찾으라고. 정이 주인공이야. 갑얘기, 을얘기, 병얘기까지는 기승전결. 오늘 제가 설명도 안 드려요. 어차피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요. 30초, 4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갖고 막 그린다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가 보니까 민법을 잘하는 방법, 그린다. 무슨 미수라고 하냐? 그리고 지랄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못 푼다고. 답을 못 찍어낸다고. 그러면 정원 소유권 취득한다. 이 답 틀렸죠? 그죠? 끝났어요. 5번은 왜 맞아요? 5번은 왜 맞냐고? 4번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4번이 틀렸으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뭔 이런 걸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진짜 허용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야. 저 다 했어요. 왜 채권자 취소권이었는지 다 공부해봤어. 근데 내린 결론은 개 삽질했구나. 이게 결론이야. 자, 그래서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2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걸 외우셔야 돼. 그리고 답까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4번 내지 5번의 얘기가 나와. 왜? 그래야 정 얘기가 나오지. 1번은 갑과 을의 얘기를 하고. 자, 2번, 3번까지 이제 병도 나올 테고. 그럼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4번 내지 5번에서 답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 근데 사람들이 쳐 읽어요. 뒤져.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 했어요. 공부해도 죽은 새끼 못 봤다. 우리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죽은 사람 되게 많아. 안 죽으려면 답을 체크하셔야 돼. 공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원에 기재했고 을이 승낙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성립했죠? 자세히 보지 말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성립했죠? 문제 볼 때 한 번에 끝장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대강 틀만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엑스토지 시가가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나와있지? 병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해주었대.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이중 매매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한다고 등기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너무 밋밋해. 그럼 뭔 얘기 나와야 돼? 적극 가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난이도를 하나 더 올리려면 적극 가담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이중 매매 나오면 무조건 적극 가담이 나오고, 적극 가담이 나오면 제2 매매계약 무효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가볼까요? 자, 4번 5번 가자고 그래서 만일 갑과 을이 98만원에 합의했으나
89만 원을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 뒤 설명드립니다. 옳은 거예요. 해서 그러다 치고 5번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는 병으로부터 라고 돼 있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의의 정이라고 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2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근데 겁나 길게 깔아주면서 선의의 정은 제2 매매계약,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틀렸다고, 무효라고. 그러니까 선의적인 소유권 취득하고 싶으면 뭘 얘기한다고? 이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어떻다? 난 몰랐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라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요. 유효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무효야.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병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너무 촌스러워. 적극 가담한 주제에 얼굴 낯짝도 두껍게 유효야. 이 지랄은 안 해. 그러면 나는 몰랐는데 이거 유효야 라고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제2 매매계약이 유효다 이렇게는 안 내.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정이 나와서 저건 유효야 라고 주장을 한다? 안 됩니다. 다음 몇 번? 5번. 이중 매매 나와 있죠? 이중 매매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적극 가담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제2 매매계약은 그래서 무효가 돼야 되고 선의 정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정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제2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입증을 해 보이면 어떻다고? 적극 가담 안 했다는 걸 입증해 보이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문 안 보시는 겁니다. 89만 원, 98만 원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 취소 파트에 설명드릴 주제인데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뭐 하나의 쟁점만 딱 잡아내는 거야. 고질고질한 얘기를 이걸 언제 읽어? 한번 읽어봐봐요. 이게 1분에 읽을 수 있는지. 근데 1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지금 훈련할 때부터 외우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자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그리고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적극 가담 나와 있죠?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의 정, 병답이 정이거든.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4번 한번 가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려운 얘기. 아까 우리 공부하셨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해서는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는 어떻다? 추인할 수 없다. 소위 상대적 무효, 통정의 표시라든가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아라카나 할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이때만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몰라도 돼. 왜 답이 5번이라고 그랬잖아. 와, 번호 가르쳐주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요? 아니, 다른 선생님 내가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번호는 저밖에 얘기 안 할걸요? 왜? 이거는 16년 동안 무조건 4번 내지 5번이 답이야. 통계 데이터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고민을 해봤죠. 왜 4번, 5번이 답일까? 정 얘기하려면 갑을병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이 될 수밖에 없어. 자, 5번 가볼까요? 만약 선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기를 받았을 때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죠? 정이 주장한다고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봐봐요. 똑같은 문제잖아. 28회 때 문제하고 그 전에 또 언제야? 이거 24회 때 문제하고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앞에는 다 바꿔버리고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고. 89만 원, 98만 원, 159만 원 뭐 이런 거 나오면 정신없이 쫓아가지. 그래서 이게 출제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앞에 표현들을 막 바꿔. 근데 이미 답은 마음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심지어 번호까지 정해져 있어. 이게 출제 기술이에요. 자, 그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6회 때 문제.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에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늦게까지 격려해 주었다. 이중 매매. 되는 거죠? 이중 매매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적극 가담 나와야 되죠? 적극 가담 나오게 되면 자,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될 테고 선의 정도 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해서 보니까 3번, 4번부터 가볼까? 자, 3번. 병이 갑과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모르겠어. 옳은 표현입니다. 자, 설명드릴까요?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 그 다음에 을이 병과 이 매매계약, 얘가 적극 가담했어. 이거 무효죠? 무효죠?
무효죠? 근데 이 사람 무효인 등기를 을이 직접 이걸 말소를 해달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기랑 관련 없으니까. 굳이 해석하면 갑을 대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돼. 근데 몰라도 돼. 지금 우리 모르면서 답 찾아가는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보니까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극하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쉬워. 자, 이 문제는 뭐야?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럼 봐봐. 자,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점점점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자세히 보지 말고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병은 제2 매매계획이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정도, 선일자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설명드릴 텐데 이 문장을 읽으면 뒤져요. 문장을 읽으면 머리가 짬뽕이 되면서 개판돼 버려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제일 뒤만 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이중매매 적극가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도, 선일자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감 잡으셨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해봤자 부질없는 짓거리인데 답이나 한번 그냥 외우면 끝날 사안인데, 자, 지금 이중매매. 자, 갑이, 자,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이제 병이 매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의 대리인, 예를 들어서 무라는 사람이 누굴 갑과 적극 가담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사안을 산식합시다. 만약에 병의 대리인 무가 갑과 이중 매매를 해서 등기를 만약에 넘겨받게 되면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대리인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얘가 직접 나서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 그래도 역시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는 것 같아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제 업그레이드 한 거야. 이게 난이도 있는 문제야. 지가 직접 적극하면 당연히 무효라고 다 알아. 근데 이 사람의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제 사위입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 있나 없나 보려고 에어컨이 오버히트 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이 문제 병이 이중매매 적극하다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의 대리인이 적극하다. 그런데 문장을 보지 마시고 미리 답을 외워야 돼. 이중매매 적극하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읽어보지 좀 마요. 읽어보지 말라고. 읽어보지 말라고요. 저 새끼가 날 무시하나? 맞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읽지 말고 바로 치고 들어가시라고. 왜냐면 이런 지문을 읽으시잖아요. 중간에 부하 걸려요. 머리가 터져버려요. 1분은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 방식이 아니면 이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1분에 초점을 두셔야 돼. 그리고 실제 내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20초에서 30초 안에 휴보를 봐야 돼. 나중에 계약법, 사안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학기론 이런 거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시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30초 안에 답을 풀어야 된다는 게 생활이 되셔야 돼. 만약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시간 좀 걸리는 문제 있더라도 시간이 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는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공부를 아예 안 한 분 제외하고 좀 했던 분들 중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못 푼다는 거예요. 전체를. 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석해서 또박또박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끄트머리만 다 외웁시다. 이중매매 적극하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2 매매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세 가지 명령으로 딱 끝내버리셔야 돼. 대리인이 뭐 나서든 말든.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게 언제야? 26회 때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30회 때 문제 나와 있습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마찬가지죠? 도박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야. 점 100, 점 100원짜리 고스톱. 이게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시점에 따라 틀려져요. 1970년대, 80년대는 당연히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화폐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입맛 때리기 고스톱치다. 심심해갖고 이제 더 이상 재미없다고 해서 뭐 자가 격리 당하고 있다 하십시다. 심심하고 엄마와 아들이 1,100원짜리 고스톱 쳤다. 그래서 아들이 12,000원 잃었어. 그럼 엄마가 야, 네 용돈에서 12,000원 뺄게. 못 주겠다 이거지. 그때 이걸 가지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을 이유로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시대, 시점에 따라 어떻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자 누구든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솔직히 잘 몰라. 그래서 1번도 뭐 별소리, 2번도 별소리. 왜? 안 나왔던 문제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지문이니까. 안 나왔던 2번 지금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 모르는 지문은 중요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는 알량한 몇 가지 지적을 쇼부를 보는 거예요.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한 가치관념을 반영하게 된다. 아까 점백 고스톱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 부정을 추정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아까 일본 가서 여자친구 죽이고 하던 또라이 새끼, 그 새끼야. 보험을 하나만 들어야지 여러 개를 왜 들어? 여러 보험사에서 돈을 시퍼렇게 쫓아가지. 이거 무효. 이건 알죠? 안 봐서 대충 안다고. 자, 5번 나와 있잖아. 적극 가담 나와 있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본인이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자세히 보지 말고 누가 하든 간에 적극 가담은 어떻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된다. 이 문제가 26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변형을 한 거야. 26회 때 뭐라고 했어? 자, 무의 대자,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라고 돼 있죠? 매수인의 대리인 적극 가담했다. 무효가 되는 거죠? 매수인의 대리인 적극 가담했다고 이중매매에서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거를 30회 때 문제고사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이에 라고 돼 있죠? 매도인의 배명에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같은 사안이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매수인은 어떻다?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를 끌고 나온 거야. 30회 때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럼 31회 때 또 내도 어차피 몰라. 표현들이 바뀌고 사례가 바뀌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중매매, 적극가담. 아까 박스형 문제도 있었잖아. 다음 중 무효를 고르시오. 이중매매, 적극가담 나왔었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문제는 딱 반 정도가 이중매매, 적극가담을 가지고 아예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다 몇 번? 4번, 5번 바로 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우시라고 답을 내가 번호까지 가르쳐 주잖아. 하여튼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 문제 쓱 가다가 문제 풀고 하면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절대 훈련하셔야 돼. 실력은 그 다음에 나중에 증 따고 할 일 없을 때 어떤 복덕방 가면 요즘에 장사 안 되는 경우에 혹시 장사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돼서 정신없이 굴러가니까 많은 거고 공부할 일이 없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뭐래? 복덕방에서 책을 딱 펼쳐놓고 어차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평생은 실력을 쌓을 일이 없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리고 고객이 왔는데 이따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중매매, 적극가담하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 그 사실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무효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짓을 하면 안 돼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에겐 중개보수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빨을 소리 하면서 어머 이중매매, 적극가담 무효인데 해봤자 소유권 취득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보수 못 받아. 단순하게.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거. 잠시 끌었다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양이 좀 애매하니까.